안녕하세요. 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취득세 기본 강의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나요? 120. 자, 오늘 몇 페이지 할 거예요? 122쪽?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일주일 전에. 자, 뭐를 배웠어요? 취득, 시기. 취득하는 첫날이죠, 그죠? 취득 시기.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유상. 유상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객관적인 거는 언제나 취득일이 뭐다? 사실상 잔금 기준이죠? 잔금 지급일. 왜 사실상이 들어갔어요? 언제든지 뭐다? 잔금 지급일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객관적. 몇 개? 5개. 국수 공판장. 이렇게 됐잖아요. 기억 나는 거예요? 전혀 안 나는 거. 조금 나죠, 그죠? 자, 여기 보여줘. 지난번이니까 이걸 알아야 오늘 할 수 있어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취득, 장이 뭐다? 법인장부.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사실상 준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을 안 써요. 그럼 5개를 뺀 나머지, 이해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 계약상이죠? 계약상은 일반적인 거래. 뭐라 그랬어요? 개인간. 개인간 거래는 뭘로 인정해요? 계약상. 왜 개인간은 계약상이다? 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면 바로 거기에 뭐가 찍혀있어? 잔금 지급일. 인정해버려요.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검증. 취득세 내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증받은 거래는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연부거래. 연은 몇 년이에요? 2년. 연부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2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연. 연나면 어떤 년? 2년. 2년은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지금 아침부터 연이 시작됐네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등록일.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무상 등등등은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하자고요. 무상. 122쪽 무상. 자, 122쪽 하면 피세요. 무상은 뭐를 얘기합니까? 기억, 징역. 122쪽 페이지 수 적어드릴게요. 122쪽. 처음은 잘 못 찾아요. 찬찬히 하면 돼요.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여. 그래서 징여는 뭐다? 계약일. 행위세니까 계약서를 쓴 날 절대 징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거들려니까 계약일. 징여받은 날 하면 징여를 나중에 받을 수 있죠? 늦어집니다. 그리고 괄호 상속은 뭐다? 상속개시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이 언제예요? 사망일. 그 다음 유중은 뭐다? 유중개시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징여고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라고요. 상속계시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망일.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징여. 유언에 의한 징여는 유중계시일. 용어만 달아요. 용어만 달라요. 둘 다 어떤 날이다? 사망일.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징여. 그럼 세법은 상속에 포함해요.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계시일, 유중은 유중계시일. 괄호가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철수 엄마 앞에 다 줘버려라. 유언하죠? 그럼 철수 엄마는 재산을 언제 받아? 죽어야 받지. 상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들은 항상 세컨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서민은 죽을 때까지 한 명이죠? 달라요. 심리구조가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내려와서 양괄호 3번. 뭐가 나와 있나요?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자가 건축이죠? 건물을 지은 거야. 건축했다.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게 법조문이에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했다.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과. 사실상 입주를 먼저 하죠. 내주는 날 과. 과를 찾아요. 과로는 보지 말고요. 제일 밑에 줄.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럼 원칙은 뭐다? 허가받고 지으면 사실상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죠. 그러나 사용 승인서를 내기 전에 입주를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럼 정부는 사실상 사용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원칙은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러니까 내주기 전에 미리 입주할 수 있죠? 미리 입주해서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법조문은 뭐다? 중 빠른 날.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 건물에 하자가 있어. 건물에 하자가 있어. 뭐 정화조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하자가 있어서 사용 승인을 못 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입주해서 뭐다? 딱 불을 켜는 순간 그날이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한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물을 쓰는 순간. 그죠?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쓴 날 확인돼요. 공무원이 이 길을 딱 가다 보니까 사용 승인서도 안 떨어지는데 불이 켜 있어. 그럼 그날이 취득일이다. 60일이 지났다면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 제자가 그 화성 가면은 궁평항이라는 데 있죠. 그 근처에 집을 하나 딱 지었어요. 40평짜리. 근데 집들이도 갔다 왔다고요. 근데 물어봐서 사용 승인서 떨어졌냐 안 떨어졌대. 그래서 절대 불 켜지 말라 그랬어요. 촛불 켜고 살라 그랬어요. 잠시. 그 앞에 보니까 냇가가 있더라고요. 그 물 끓여서 먹으라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가산세를 물었어요. 딱 300평. 대지가. 그 다음 이 건물이 40평짜리 지었어요. 이거 6년 전 얘기예요. 땅 한 평에 10만원. 그럼 300평 얼마예요? 3천만원. 그죠? 그 다음 이거 평당 100만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4천만원. 토탈 얼마 들었어? 7천. 그럼 이사 비용부터 인테리어 비용부터 1억 가까이 들었죠? 딱 지으니까 2년 딱 전이니까 중개업소에 와서 3억에 팔래. 안 팔았어요? 이렇게 재테크하는 거예요. 딱 여기 보면 냇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안산까지 30분까지 밖에 안 가요. 근데 이 제자는 안산에 아파트를 판 거야. 아파트. 젊은 나이에 30대 한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LH 아파트야.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았다고요. 8년 만에. 그 2억 갖고 일로 온 거야. 그럼 1억 남았죠? 이 주변 땅을 계속 사놓은 거야. 지금 그 아줌마가 뭐다? 아줌마가 한 30억 부자가 됐어. 그렇게. 우리는 이사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공기 좋은 데 살고 딱 하니까 이제 단추를 딱 누르니까 천장이 열려. 딱 옆에 딱 누르니까 뭐다? 주방에서 딱 앞에가 딱 보여 이렇게. 그죠? 그 잔디밭이 딱 있고 주차 2개 만들었고 그리고 옆에 텃밭이 있어. 텃밭. 그래서 그 아줌마도 텃밭 갈 때는 장화 신고 가. 돈이 많잖아 이제. 그래갖고 힐링하면서 그래서 자 그만해요. 자오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아들 얘기할게.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애들이 학교가 10몇 명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이번에. 과외 한 번 안 시키고 시골에서 열심히 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애도 컴퓨터 끊어버리고 공부만 하는 거야. 오라 끊어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들어갈까요? 자, 123쪽. 자, 다 필요 없고 5번. 토지의 원시 취득. 토지의 원시 취득 나와 있죠? 오른쪽에. 자, 토지의 원시는 최초의 취득이죠? 세법은 취득일연대다. 그 파란 글씨. 공사, 준공, 인가일. 인가를 받으면 취득이래요. 그러나 인가받기 전에 전자가 들어갔죠?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럼 전에 셋 중에 하나가 먼저 일어난 거죠? 역시 뭐다?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7번. 자, 7번은 지목 변경.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도 원칙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변경된 날. 간주 취득 봤어요? 지목 변경. 그리고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지겠죠? 옛날 법은 따로따로였다가 이렇게 합쳤어. 결국은 뭐다? 돌중 빠른 날. 그래서 우리가 중 빠른 날이 3번 나왔어요. 그죠? 3번 원시 취득 중 빠른 날. 간주 취득도 뭐다?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8번. 아이러브에다가 찢어져. 이혼했네. 이혼했어요. 재산을 분할받았죠? 그럼 재산 분할받을 때는 뭐다? 언제나 바로 감리가 된 다이렉트로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 등기등록일이에요. 등기 칠 때까지 취득세 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재산 분할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 그래서 등기등록이래요. 이 얘기는 등기등록할 때까지 취득세 낸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등기등록이라면 무조건 틀려. 그래서 재산 분할만 바로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이다. 이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있다는 표시네. 자, 넘어가죠. 사람은 다 충동 느껴요.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도 하고 애 보면 이제 잘했다 이렇게도 되고 그죠? 웬만하면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세요. 한 여자분은 한 40까지만 하면 괜찮고 남자는 50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편안하게.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 날짜가 결정됐네요. 이 날짜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 가격.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럽니까? 과세 표준.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페이지예요? 124쪽. 124쪽.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원인이 유상. 원인이 유상이라고요. 자, 칠판 봐요. 유상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취득 시기도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나눴죠? 연부,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유상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이해도 똑같아요. 세 가지로 나눈다. 단 이쪽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쪽은 요에만 원칙. 나머지 예외. 나머지는 뭐다? 특례. 그래서 이번 출제 그 세법 취득세 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을 할 줄 알아야 돼. 한 문제가 비교한다고요. 자, 그럼 취득가액.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취득가액. 신고한다, 기다린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서를 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연부금액. 항상 이 바풀떼기는 꼭 따라붙어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당시예요?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자,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다? 공시가격. 시가를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금액. 시세의 7, 80% 줄여서 뭐다? 공시가격. 그래서 신고하세요. 근데 적게 신고하죠?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세요. 정부 결정 밑으로 하지 마세요. 정부 결정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뭐다? 시가표준액. 무슨 가격이라고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또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상속받잖아요. 그 다음 뭐 받아? 증여받아. 그럼 상속 증여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상속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죠? 표시가 없잖아.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뭐를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여러분들이 부모나 배우자를 살살 꼬셔서 증여받죠? 살살 꼬셔서 증여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3.5. 2달 전에 배웠어요. 오늘 또 배워요. 3.5. 뭐의 3.5다? 공시가격의 3.5를 부담합니다. 증여받으면 3.5예요. 세율이.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요. 자, 그 다음 특례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씁니다. 왜 앞에 사실상이 붙었어요? 취득가액을 언제든지 뭐다?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객관적. 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개. 6개가 있어요. 저기 국수 공판장 5개에다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검증까지. 잘 봐.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5개는 날짜도 믿어주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가격도 믿어줘요. 가격도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에다가 검증이 들어와요. 그럼 이해는 뭐다?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사실상. 그래서 이해는 무슨 거래라 그래요? 일반적. 개인 간의 거래. 유상.
6개는 언제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쓸까요? 큰 금액. 이렇게 해서 유상일 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책으로 확인 들어가죠. 124쪽. 자, 일반적인 거 항상 과세표준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취득가격이요. 취득가격.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의 유상 01번 옆에 적으라고요. 유상일 때 유상. 옆에 유상이라고 적어요. 유상. 자, 1번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리고 두 번째 줄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자,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나와 있죠?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공시가격. 그래서 첫 번째 줄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뭔 뜻이다 이거? 상속증여. 거래가액이 없어요. 그럼 표시가 없지. 상속증여. 그리고 뒤에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크다 적다. 적을 때는 신고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우리는 시가표준액 용어는 알아야죠? 시가표준액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번만 알면 돼요. 2번에 별 하나 박스. 2번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토지. 자,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다? 공시된 가격 나왔죠? 그래도 공시된 가격. 공시가액을 지방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공시된 가격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뭐다? 두 번째 점 개별 공시지가만 딱 밑줄 그어요. 뒤에는 출제 안 돼요. 그래서 토지는 개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뭐라 그런다? 개별 공시지가 6글자예요. 세법은 이해만 물어봐.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개별 주택가액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요까지예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뭐다? 개별 주택가액을 발표한다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나와 있나요? 자,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뭐다? 공동주택가액 딱 밑줄 그어요. 앞에만 공시되지 않았을 때 이런 걸 볼 필요도 없다고요. 세 가지만 공동주택가액 밑줄 그었어요. 개별 주택가액 밑줄 그었죠. 개별 공시지가. 이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아참, 뭐로?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출제는 요것만 돼요. 개별 공시지가 땅값.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네 글자로 뭐다?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나머지는 출제 안 돼. 넘어가요. 자, 126쪽. 드디어 나왔다. 특례. 특례 나와 있죠? 자, 사실상 취득가액. 항상 옆에는 뭐가 붙을 수가 있다? 연부금액. 연부금액 있으면 따라붙는 거죠? 왜 사실이 붙어? 취득가액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므로 사실만 쓴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자, 근데 거기 파란 글씨 있죠? 무상취득 및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 제외. 불구하고 사실상 또는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거예요. 자, 칠판 보면은 6개죠. 그죠? 이해는 언제나 사실상 부당행위든 어쩌고 저쩌고 나오던 나머지는 결국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게 세법 원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무상은 뭐다? 증여상속. 그러니까 증여상속은 사실상 거래가액이 없죠?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부당이익예산 부인. 나중에 양도세에서 배워요. 부당한 거래잖아. 부당하게 세금을 띄어먹는 거래죠?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니까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 그래서 신고하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럼 1번. 그래서 5번까지 나왔네. 이게 6가지예요. 1번.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속일 수가 없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동그라미 쳐요. 그럼 수입 면장에 의해서 거래가액 속일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경매. 공매 옆에 경매도 하나 적으세요. 공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공매가격 속일 수가 없죠? 경락대금 공매가격은 속일 수가 없다.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자, 그 다음 판결문이네. 이 판결문은 무슨 판결문이라고 그랬어요?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 판결문 나왔잖아요. 판결문은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뭐다? 확정된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갑이. 이해만 하면 돼. 을. 부동산을 이전합니다. 이전해서 갑은 매도자죠? 을은 뭐예요? 매수자. 유상이에요. 이렇게 10억을 주기로 했어요. 양도가액이 10억이죠? 취득가액이 10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줬어. 근데 중도금을 안 주는 거야, 이 녀석이. 어? 안 줘. 그러니까 나머지 달라 그러겠죠? 근데 이 녀석이 9억밖에 못 주겠대. 계약서가 분실된 거예요. 증거가 없어. 분명히 10억의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분실한 거야, 갑이. 알아들었어요? 원래 10억 받아야 되잖아. 이거 안 주고 이거 주겠대. 그럼 갑이 반발하죠? 반발하잖아요. 근데 버티죠? 버티잖아. 그럼 갑이 법원에 뭐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를 불러서 합의를 시킨다고요. 알아들었어요? 합의시킬 수 있잖아요. 둘이 원만하게 해결하라. 근데 합의가 안 돼.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갈 수가 있잖아. 그래도 끝까지 가서 뭐다? 확정이 됐어. 확정된 뭐다?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9억 5천으로 결정됐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다? 9억 5천이 되는 거예요. 9억 5천. 그리고 날짜도 속여. 날짜도 잔금이 5월 8일인데 6월 8일 날 주기로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알아? 60일 지났어 이미. 그래서 6월 8일 날 주기로 약정했다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소송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5월 8일 날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전부 자기는 6월 8일 날 주기로 했대. 그럼 이것도 뭐다? 가격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5월 25일이다.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은 날짜도 믿어주고 가격도 믿어주는 거예요. 단 합의하는 거는 확정된 판결문이 아니죠. 그래서 화해하는 거요. 화해하는 거는 뭐다? 이해로 안 갑니다. 항상 둘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 3번 출제된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일단은 확정된 판결문. 오른쪽에 뭐다? 화해 등. 화해.
서로 합의한 거죠? 합의하고 그 다음 포기는 뭐다? 소송이 들어갔는데 한쪽이 포기해버려. 네 말이 맞다고. 그 다음 인정을 해버려. 그리고 자백 간주가 뭘까요? 소송이 들어갔는데 뭐다? 재판장에 안 나와. 재판장에 안 나와. 2번 이상 안 나오면 뭐다? 갑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알면 된다? 화해, 합의 등은 뭐다? 짜고 할 수 있죠? 재판장에 안 갈 수도 있죠? 서로 인정해버리죠? 이런 거는 짜고 하니까 사실상을 못 쓴다. 못 쓰고 어떻게 한다?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고요? 확정된 판결문.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가요. 5번. 자, 판결문 옆에 뭐가 나왔어? 법인장부. 그래서 법인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부동산을 누구로부터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그럼 법인은 거래가액을 장부하죠? 거래가액을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장부도 믿어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가격. 사회에서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죠? 분양가격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하여.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다. 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포인트가 뭐다? 검증. 이 검증은 누구랑 거래한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 거래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검증된 그럼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검증 절차를 마칩니다. 대부분 누가 해주나요? 중개업자가. 취득세 내기 전에.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는 뜻은 뭐다? 이렇게 거래했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자가 없으면 그 즉시 뭐를 끊어준다? 신고, 필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와 있을까요? 취득, 가격이 찍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그럼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도 찍혀 있어?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도 찍혀 있겠죠?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1월. 날짜는 알고 살아요. 아무리 바쁘다더라도. 그럼 이것도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검증을 마치면 뭐는 믿어줘? 5억을 믿어주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5억을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거죠? 대부분 검증은 뭐다? 잔금 전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잔금은 미래의 날짜죠, 이거? 미래에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무조건 취득일은 언제다? 1월 19일. 1월 19일이에요, 계약서. 그러나 요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검증. 무슨 취득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 다음 여기는 검증이 없잖아요, 그죠? 검증은 무조건 개인 간의 거래니까 날짜 따질 때는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왜 계약상으로 간다?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네. 6개. 토탈 6개죠? 6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박스 별 딱 붙여요. 이번엔 무조건 출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박스. 자, 일반적인 거래. 그래서 우리는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취득 시기도 뭐다? 유상. 일반적인 거래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 객관적이 아니잖아, 이거. 국수공판장과 거래하면 객관적은 사실상을 따져요. 이
다섯 가지가 없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따진다고요. 다섯 개가 아닌 것, 일반적인 거.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법률에 의한 경우 두 글자로 적어요. 검증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예요. 그럼 취득 시기를 따질 때는 무조건 뭐다? 계약상. 이유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자, 그 다음 이제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옆에 적어요. 네 글자로 뭐다? 취득가격. 네 글자로 취득가격이에요. 자, 일반적인 거래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거, 이거 일반적인 거래죠? 신고하세요. 그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요.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검증이에요. 검증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경우에도 신고가액을 인정한다. 이 신고가액이 이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신고가액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5억을 신고하잖아요. 이 5억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문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지금 뭐 배웠나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특례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요. 속일 수가 없는 거래다. 그럼 이 예는 언제나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금액. 자, 번호로 한번 얘기해봐요. 번호로. 1번, 2번, 3번이죠?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유상이에요. 과세표준은 몇 번? 1번. 1번. 근데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몇 번? 2번. 시가표준액보다 크게 신고했다. 몇 번? 1번. 그 다음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라 공경매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공경매로 취득하면 몇 번? 3번. 공매가격, 경락대금.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공경매로 취득한 거. 다시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면 몇 번? 1번.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2번. 시가표준액보다 크게 신고하면 1번. 그 다음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몇 번? 3번. 법인으로부터 분양가격. 분양가격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뭐다? 검증. 날짜 따질 때는 계약상이에요.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취득 가격을 따질 때는 뭐다? 믿어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큰 것만 해야 돼. 기초는. 자, 129쪽 간주취득. 129쪽 공리. 간주취득 등 있죠?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차량 기기 장비 종류 변경. 그다음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이 합쳐진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건축. 그다음 뭐다? 개수. 뭐가 있을까요? 증가한 가액. 그다음 소요된 비용이에요.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럼 건축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잠깐 독수리 오형제예요. 그럼 신축과 재축. 재축이죠? 뭐를 과표로 한다? 소요된 비용. 신축, 재축. 그 나머지 이외. 개수도 똑같아요. 뭐를 한다? 증가한가요? 요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신재축만 뭐다? 소요된 비용. 개수했다. 간주취득이죠? 중축했다. 증가한 가액으로 가요.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왜 소요된 비용이에요?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알아들었나요? 신축은 맨 땅 위에 건물을 처음 짓는 거죠? 그 다음 재축은 건물이 있었죠? 홍수가 났어. 떠내려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 개수. 건물이 있던 거죠? 리모델링 했다. 증가한 가액. 알아들었나요? 중축. 있는 상태에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신재축만 뭐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이러니까 신재축은 왜 소요된 비용이냐?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또 이러니까 왜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죠? 맨 땅 위에 처음으로 짓는 거고. 그죠? 헐어서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거고. 그 얘기잖아요, 그거.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1번. 자, 1번은 원칙이 뭐다? 파란 거. 증가한 가액. 단 괄호 조심해야 돼요. 신축과 재축은 포함하면 절대 안 돼요. 제외. 이거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증가한 가액에서. 왜?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그럼 신재축은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으로 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박스 나왔네. 딱 두 가지만 찾아요. 신재축. 신재축, 취득의 소요된 비용. 이 소요된 비용을 우리는 건축비라고 얘기해요. 알아들었나요? 신축할 때 건축비 소요되죠. 그죠? 건축비를 세법에서는 뭐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 딱 정리됐죠? 자, 그 다음 양괄호 이번엔 별 하나 딱 붙여. 이번에 나올 차례가 토지의 지목 변경이에요. 이것도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네요. 자, 뭐라고 나왔어? 증가한 가액. 참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죠? 중요 포인트가 딱 찍혀있네. 증가한 가액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줄.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법인장부로 증명했을 때는 절대로 증가한 가액을 쓰지 않고 뭘 쓴다? 그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전이 있었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죠? 있던 거 1억. 그럼 옛날에 취득세 냈겠죠? 그 다음 이제 대가 되니까 5억이 됐어. 그럼 몇 배 뛰었어요? 땅값이 5배. 5배 뛰었죠?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예요? 4억. 증가한 가액은 4억이죠? 근데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돼요? 소요비용. 소요된 비용이 뭐다? 5천만 원 투입됐다고 가정합니다. 요렇게.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다? 4억. 소요된 비용은 5천만 원이다. 그럼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다. 4억이다. 5천 빼고 3억 5천이다. 개인은 4억입니다. 그러나 법인도 지목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지목 변경은 법인, 개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은 5천만 원입니다. 요렇게. 자, 개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증가한 가액.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포인트는 법인장부예요. 판결문도 하나의 장부라고요. 그래서 입증할 때는 법인 장부는 무조건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 그래서 법인은 5천만 원 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땅값이 5배 뛰었죠? 무조건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그러나 법인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뭘로 본다? 공급 목적으로 봐. 집 짓는 땅. 그래서 세금이 싸. 5천만 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은 투기 목적. 무조건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무조건 뭐다? 소요된 비용. 줄여서 뭐다? 그 비용. 똑같은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정신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정신이 좀 없어질 때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렇게 사러데이 날 쉬지도 못하고 오로지 화근을 위해서 발걸음을 향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그 노력 그리고 열정 그리고 끈기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집사람 지금 10번째 공부하잖아요. 10번째가 아니라 내가 그때 얘기했죠. 11번째라고. 이사 갈 때 11년 전에 책이 있는 거야. 1년 뻥 깐 거야.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이제 129쪽. 이때 두 번째 줄 봐요. 이때 129쪽 넘기지 말고 이때 토지의 지목병에 따른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중요한 단어 나와요.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합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뺀 가액 딱 밑줄 긋고. 그럼 1의 금액이 뭐다? 박스. 1의 금액 박스의 1번 밑줄 그어요.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밑줄 긋고 괄호는 보지 마세요. 2의 가액이 뭐다?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 자, 칠판 보자고요. 자, 개인은 과세표준이 얼마다? 증가한 가액 4억이죠? 이 4억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증가한 가액이지 거래된 가액이 아니잖아요. 거래 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목 변경을 신고하면 거래 가액이 없죠? 거래 가액이 없으므로 뭘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그래서 5억도 뭐다?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가액이 없으니까. 그 다음 1억도 뭐다?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하면 신고는 하잖아요. 땅값은 뛰었는데 그거는 지 생각이에요. 그죠? 그럼 신고하면 정부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나와서 잘 봐요. 이거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이 얼마다? 4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뺀 가액. 그래서 뺀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액. 똑같은 거예요. 4억. 요렇게.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절대로 실제 거래가액이 나오면 틀려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액.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뭐 배웠나요? 과세표준.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어야 돼요. 자, 넘어가요. 자, 130페이지 3번. 130페이지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건축물을 또는 건축해 또는 대수선했다. 별 붙였어요? 자, 누가 한 거야, 이거? 법인이
아닌 자 밑줄 긋고 법인이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아닌 자는 누구야? 개인. 개인이 뭐 한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어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다. 누가 했다고요? 개인. 그럼 칠판 봐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죠?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거야. 100억짜리 공사하는 거야. 100억짜리 공사한다고요. 신축한다 이렇게. 100억짜리 신축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비가 얼마야? 100억. 건축비가 100억이죠? 그럼 공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맡길 수 있죠? 자기가 직접 못 지으니까. 그래도 100억짜리 공사를 누구에게 맡긴다? 법인에게. 법인에게 맡긴다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해야죠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20억이야. 20억.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맡겼다? 개인에게 맡겼어. 이렇게 공사를. 그럼 이 개인 입장, 갑돌이 입장은 총 공사비가 얼마야? 120. 즉 소요된 비용이 120억이죠? 소요된 비용이 120억을 인정받으려면 증명을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총 취득가액이 얼마야? 120. 취득가액, 소요된 비용이 얼마야? 120만 원. 입으로만 떠들면 인정을 안 해줘요. 120억 알아들었구나. 120억 인정받으려면 법인은 뭘로 증명하면 된다? 장부. 그럼 이게 100억 나간 거를 상대방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겠죠? 그걸로 증명하면 되고. 자, 그 다음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죠? 장부에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뭘로 입증하라? 세금 계산서는 주고받죠? 세금 계산서로 증명하라. 그 대신 120억 다 증명 못 하잖아요. 그죠? 몇 프로 넘게만 증명하라. 포인트는 90% 넘게. 100분의 90이 포인트예요. 시험은 100분의 80 하면 틀려요. 120억 중, 즉 취득 가액 중 파란 글씨 100분의 90 넘게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겠다. 그래서 박스가 뭐다? 1번 공사를 법인에게 맡겼다고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고, 그 다음 2번은 뭐다? 2번은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은 뭐다? 개인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그럼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뭘로 증명하라? 세금 계산서로. 그리고 3번은 할 필요 없어요. 자, 중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인은 사실상 거래가액을 인정하니까 아닌 자 몇 프로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넘게. 숫자 90%, 100분의 90. 시험은 50, 80 하면 틀려요. 자, 이거 어떻게 숫자 외울까요? 개인이 학교 어디 다녀? 건대. 건국대학교. 학자가 건대. 개인이 건대 졸업했다고요? 건대. 내 첫사랑의 여자가 건국대학교 나온 애야. 졸업해서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더라고. 한 4년쯤 되니까 아주 무시하더라고. 나를 좀 공부 좀 하라고. 완전 변호사보다도 더 잘해. 애가 조그만 애가 되게 똑똑했어요. 얼굴도 시커멓고. 그래서 그 애가 아까 집 사서 간 거예요. 글로 집 지은 거. 알아들었나요? 내가 그래서 집들이 갔었어요. 그 애, 그 운명의 장난이야. 그 애가 안산에서 나 앞에 강의를 들었어요. 또 헤어졌는데도 나는 몰랐는데, 그래 운명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주 근데 못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그 까만 애가 생각나. 그래서 개인이 건대 졸업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건대는 어디에 있다? 대구에 있어.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 숫자만 알면 되잖아요. 대구 90%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개인이 건대
건국대학교 어디다? 대구에 있어요. 대구. 대파리 하면 안 돼요. 대구니까 숫자가 뭐다? 100분의 90. 자, 이거는 쓸데없는 거고,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취득가액 중 포인트는 뭐다? 90% 넘게 숫자 갖고 장난쳐요. 그래서 건대, 대구에 있다.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숫자만 알면 되잖아요. 90 됐어요? 그 다음 또 조심할 거는 뭐다? 법인이 아닌 자. 시험은 어떻게 출게?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자 틀려요. 법인은 증명할 수 있으므로 안 들어갑니다. 아닌 자. 자, 이렇게 해서 강의한 거를 오늘 강의 한 장짜리로 포인트 잡아놨어요. 한 달 한 장짜리 포인트 잡아놨잖아요. 오늘 프린트 봐야 이거. 오늘 프린트 뭐다? 과세표준 잡아놨죠? 그리고 오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 과세표준 배웠잖아. 1번 문제. 오늘 문제가 뭐다? 과세표준 문제예요. 1번 과세표준 문제라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주목. 마무리해요. 과세표준 원인이 유상. 이해만 정리하면 끝나요. 항상 이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6개.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 확인이 되죠?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6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금액. 이게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이라고요. 원인이 뭐일 때? 유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검증이에요. 이거 검증. 과세표준은 뭐다? 5억을 믿어줘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나 날짜는 계약서를 바로 인정합니다.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가격을 물어볼 때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검증.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유상을 뺀 나머지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뭐만 쓴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리고 지목 변경도 뭐다? 증가한 가액. 개인이죠? 그러나 법인은 소요된 비용으로 간다. 이유는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그 다음 개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싸죠? 그럼 4억은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정부는 뭐를 갖고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4억을 어떻게 표시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개인이 공사를 합니다.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취득 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그래서 90%는 어디에 있다? 대구의 숫자가.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